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원불교 정책연구소에서 한국의 이웃 종교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종교인 천주교, 개신교, 불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 원불교 교화와 미래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원불교 정책연구소 박용은 교무님과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원불교 정책연구소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맡게 된 박용은 교무입니다. 정책연구소는 원기 94년, 2009년에 개소하여 올해 13년째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교단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과 교단 혁신사업 연구 지원,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발표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교단 각 부분 및 단체의 연구 용역 사업의 수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설립 초창기인 2009년도부터 저희 연구소는 교단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었고요. 예를 들면 세미르 통신 정보지를 비롯한 세미나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기 98년도 2013년부터 3년 동안 6차 교헌 개정 특별위원회 주관 부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불교 정책연구소는 원불교의 교화와 또 미래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이웃 종교 요약 보고서를 발간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로 마련한 보고서인가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원불교는 크게 36년을 한 묶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세대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36년 3번을 하게 되면 108이 되고 올해가 원기 107년이니까 내후년 원기 109년에는 원불교의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네 번째 4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웃 종교의 흐름을 파악하고 참조하여서 더 나은 4대가 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의 주요 종교들의 조직 운영, 내부 인적, 물적 사항, 외부 활동 및 사회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조사하고 분석하여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단의 혁신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교단의 방향과 교단 4대 1회 설계 등 향후 교단 운영과 정책 수립 반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까지가 이제 3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후년부터 4대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원불교는 올해로 107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웃 종교들,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는 이제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보고서의 취지대로 이웃 종교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원불교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건데, 자, 이번 보고서에 대략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예, 저희가 종단별로 총 11개의 주제를 따라 분류 및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분류는 기본 법제, 기본 운영 구조, 일반 조사 통계, 종교별 공식 통계, 재정 및 자원 관리, 사목, 포교, 선교, 그다음에 성직자 교육, 교계와 주요 시스템, 성직자 기본생활 노후 보장제도, 신자, 신도, 교임, 사회 교리와 활동 총 11개입니다. 조사 자료의 범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이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4대 1회 2023년 전까지 각 분야에 대해 추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각 종단별 자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각 종교의 어떤 그 도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자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선임 연구원인 국성천 교무님께서 이제 외부에서 한국 내부와 외부에서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웃 종교에 또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웃 네. 종교의 조직 운영을 살펴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불교는 그 조직 운영 면에서 천주교와 비슷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천주교를 통해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천주교의 조직 운영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교구 단위로 조직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불교의 조직 운영에 관해서 천주교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는 것도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조직 운영에서 천주교의 교구장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어떤 서울교구나 부산 울산교구에서도 독립적으로 사법, 입법, 행정이 모두 다 가능한 체계인데요. 반면에 원불교는 중앙총부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다르겠다 싶고요. 다만 원불교의 교단이 교화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대교구제의 방향성이 있는 만큼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천주교는 그 각 교구별 독립성이 이제 우리 원불교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신교나 불교의 또 조직 운영 면에선 어떤 점들을 좀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불교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 역사에서 불교를 빼고는 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역사와 전통의 계승 그리고 현대사회와의 조화에 대한 부분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3,000개가 넘는 사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독립성과 통일된 일관성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요. 원불교의 각 교당 설립을 생각해보면 큰 교당에서 연원교당으로 옆 지역의 교당을 내거나 또는 어떤 교무님께서 열심히 개척교화로 일구시고 교당을 키워나가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개신교와 닮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신교는 어떻게 총회를 하는지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지 살펴보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원불교는 이렇게 불교적인 면도 있고 또 개신교나 천주교적인 그런 조직 운영 면도 있고 참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웃 종교의 인적, 물적 상황도 조사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가가 발행한 종교 관련 보고서를 비롯하여서 종교별로 공식 발표한 통계 자료, 그다음에 성직자 교육 및 자원 관리 등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집하였다라고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종교별 외부 활동도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종교의 어떤 외부 활동, 이제 대사회적인 활동은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어떤 역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 유사성 속에서 한층 들여다보면 또 종교별 특징이 드러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1965년 반포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세상과 교회의 긴밀한 연결을 선언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구나 본당에서 직접 사회적 실천과 연계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다만 불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제가 중심의 사회 참여단체와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 참여단체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종단 차원의 총회에서 사회봉사부에서 실행위원회와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서 조직과 구성원이 조직되어 개별 교회보다 총회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개신교 단체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복지를 증진 도모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톨릭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런 교육을 집중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민단체, 사회 참여단체가 중심이 되고 개신교의 경우에서는 개신교의 단체, 그러니까 중앙이 아니라 단체와 교류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원불교 법문에 보면 이제 이웃 종교의 동향을 살펴서 좋은 점은 배우고 또 잘 못한 점은 반추해서 이렇게 그 미래를 또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웃 종교의 조직 운영 또 인적 물적 상황 또 종교별 외부 활동을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4대를 준비하는 원불교의 미래를 또 준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원불교 내부뿐만 아니라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고 은혜롭게 풀어지도록 기도 원력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공부한다고 하죠. 저희 정책연구소는 원불교가 107년 전부터 해온 과거를 살피고 그 과거의 유산인 현재를 보고 그 속에서 준비해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무님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당에서 불법 시생활, 생활시 불법을 놔두시는 모든 교도님들의 뜻이 의미 있게 드러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현장에 계시는 교당, 기관, 교도님들께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희 연구소가 다가오는 4대 1회 설계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메타버스 등 불과 2, 3년 사이에 변화하는 미래를 그린 표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외교 표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또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불교의 미래에 대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원불교의 개교표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인데 이제 이 물질 개벽 시대에 앞으로 원불교 정책연구소가 미래 설계를 잘해서 원불교 교화의 큰 틀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불교 정책연구소 박용은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